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은 일 될 거야 막 이러다 보니까 그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를 조인트 까주기를 좀 바랬던 보수 정치인과 농객들. 나경원 의원은 뭐 정치인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핵동결로 야합하려 할 거라는 발언을 했으니까 그분 한 명만 제가 실명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보수 농객들은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유튜브 보면 알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노벨상 받으려고 김정은과 야합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있다 막 떠들어대는데 이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근데 다 보면요. 나경원 의원 탄핵 세력이죠. 그리고 이 보수 유튜버 농객들 탄핵 세력이든지 아니면은 탄핵은 반대했지만은 홍준표가 박 대통령 내쫓는 것을 찬성하거나 방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되게. 지금 트럼프가 야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탄핵에 가까운 이 보수 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를 않아요. 박 대통령 건도 그렇고요. 이 트럼프 건도 그렇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흐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건 주관적 판단이죠. 저는 무능하다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을 통해서 돈을 해먹으려고 그랬다. 이거는 아니라는 정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요. 지금 무슨 검찰 수사나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재단과 새마을중앙회라는 K미르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을 퇴임 이후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재단하고 엄청난 공공단체를 언제 어느 때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새마을중앙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그리고 지금도 각 농촌에 다 점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중앙회 그거 못 움직이겠어요? 퇴임해가지고. 박정희 기념재단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돈을 해먹으려고 그랬으면은 대통령 있을 때 박정희 기념 행사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를. 제가 그 준비 기획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다 냈는데 그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다 막았습니다. 다 막았어요. 조금이라도 기업돈 들어오면은 난리 난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해먹습니까? 박정희 기념재단에다가 100억, 200억 갖다가 넣을 수 있었고 새마을중앙에 다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거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이걸 딱 놓고 왜 박 대통령이 K재단, 미르재단 가지고 해먹으려고 그랬겠냐.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무시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탄핵을 함께 하는 사람들. 문재인 세력은 탄핵 가지고 욕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도 문재인 탄핵시켜야 되고 서로 피장파장이죠. 배신감 느낄 거 있습니까? 문재인이한테. 막말로 김정은이한테 나라 팔아도 그거는 배신감 느낄 일은 아니죠.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문제는 그런 문재인과 누가 봐도 박 대통령이 돈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은 뻔한데 그걸 같이 거짓 선동에 참여한 보수파리 탄핵 세력들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사견 혹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선동에 들어간 게 보수파리들 아닙니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야합을 하려 한다. 객관적 증거 있어요? 정황 증거입니다. 어차피 국제정치라는 건요.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상상력을 얘기하려면은 최소한의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고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야합해서 핵 동결로 끝내주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킨다는 정황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또 다 설명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정황 증거가 수두룩한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3대 종교의 수도가 돼버려가지고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 대사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텔아비브에 있는 겁니다. 이쪽이 수도가 안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 95년도에 상원 하원이 이스라엘 수도법을 통과시켜서 미국 법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 문제는 미 대사관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법으로 수도인데. 그러면 그 통과는 클린턴 때 했는데 클린턴도 안 옮겼어. 부시도 안 옮겼어요. 오바마도 안 옮겼어.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유태인이 워낙 막강하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될 때는 다 옮긴다 그랬어요. 안 옮겨. 트럼프 대통령만 옮기겠다 선언해가지고 지금 옮기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중동 국가들 다 반대. 서방까지 반대합니다. 유럽의 서방도 반대해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수도를 그냥 다 갖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시리아 화학무기 썼다고 폭격해버렸죠. 이란 핵협정 폐기시켜버렸죠. 대만에 지금 미군 주둔시키려고 그러죠. 일본에 지금 자기 동맹국 군대 다 지금 직결시키고 있죠. 중국이랑 지금 무역전쟁 들어가는데 한치 양보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마 내일 방송 때 다시 설명드릴 텐데 중국으로부터 단순히 무역 적자만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을 거의 분해시키는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선언해서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부터 피터 나바로 무역국장 등등이 지금 다 중국으로 갔잖아요. 너희 공산당 돈으로 최첨단 기술 지원하지 마. 그거 반시장주의다. 그리고 미국 등 서방의 최첨단 기술 기업 그거 인수 못한다.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이 이 미국의 기술 기업을 인수 못하도록 하는 법들을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경제 붕괴시켜버리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이 모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볼 때 김정은과 야합하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황 증거가. 더군다나 일본이 돈을 내서 지금 이 6.25 참전 연합국들을 지금 일본에다 모으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나 해상 포위하겠다고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납북자들을 귀환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말끝마다 일본의 납북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납북자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초청해가지고 지금 다 워싱턴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합을 합니까? 그리고 어제 일본의 산케이 보도를 보니까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납북자를 데려왔을 때 북한이 외국인들을 납치해서 간첩 훈련을 시켰다는 그걸 잡아내겠다. 원천적으로 테러 자체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 납북자 귀환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김정일 때부터 납북자를 못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즉 납북자를 데려오라는 얘기는 테러 국가로서의 북한의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한테 그렇게 다 덤탱이 씌워놓고 군사훈련 돈 다 일본이 되게 해놓고 그거 안 한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도 비즈니스맨인데 비즈니스는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황 증거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야합한다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트위터로 김정은이는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문재인이 고맙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갖고 지금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은과 손잡는다라고 질러대는 건 바로 손석희 태블릿 PC 보고 박 대통령이 K미르재단으로 해먹으려고 그랬다고 길길이 뛰면서 거짓 탄핵에 합류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사고방식들이. 본질과 진실은 안 보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자기 이익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태블릿 PC 관련해서 그 탄핵에 찬성한 보수 농객 그 손석희 편에서 저희 얼마나 음해했습니까? 방송 한 2차례 갖고. 그건 다 조작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도 일체의 정정과 사과가 없는 거죠. 목표가 진실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진실은 전혀 안 본다. 한 번 진실을 안 보고 거짓으로 성공해 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진실이 더더욱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진실과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손잡는다고 고래고래 지금 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정치라는 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경우의 수 중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동결까지만 하고 야합할 가능성은 그건 없어요. 그건 지금 이란 핵협정만 봐도 그건 안 된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없고 이것까지는 저도 한번 의제로 띄운 적 있지 않습니까? 핵을 완전히 뽑고 친중 영세 연방제로 통일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그 시나리오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 쪽의 반공 농객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일본은 그거를 찬성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 대해서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일본이 미군 철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일본이 반대한다고 지금 매일경제인가 나온 것 같은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군비 부담이 상승한다? 아니죠. 일본 군비 부담이 상승해서 일본이 반대할 리가 없죠. 일본은 지금 군대를 가진 정상국가가 목표인데 주한미군 철수를 핑계대고 그냥 완전히 다시 군사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미군이 또 그대로 있는데 주일미군이 아무 문제 없죠. 일본은 오히려 찬성하죠. 그렇게 되면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깨트린 다음에 한국을 경제적으로 초토화시켜가지고 재접수할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랬을 때 뭘 해야 됐냐는 겁니다. 이제 와서 주한미군 철수한다 호들갑을 떨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북핵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핵을 다 뽑아 전제로 철수가 되는 거지. 핵을 들고 있는데 뭘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핵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연방제도 안 되죠. 북한이 핵을 들고 있는데 무슨 연방제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주한미군 철수 등등 연방제는 핵을 뽑았을 전제로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북한이 진짜 핵 뽑을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핵을 뽑은 다음에 연방제가 제일 위험하다. 그게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야 되고 어차피 핵 뽑는 거는 미국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은 뭐 명백하니까 우리는 일본처럼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의 정상화 그걸 밀어붙였어야 했다. 우리 보수는. 그럼 문재인이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해야 될 건 안 하다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김정은이가 핵 뽑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무슨 예언자 게임이나 하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트럼프 트위터 몇 개 보고 김정은이와 야합해서 핵동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이거 혹세무민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세무민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트럼프가 지금 대중국 포위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걸 쭉 포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그걸 경고했던 게 일본의 육한 후지 산케이 등등을 인용한 미디어워치입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핵 뽑는 건 미국에 맡기고 북한 인권 말살 체제 정상화 그게 아니면 문재인이나 김정은하고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여론을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미디어워치밖에 더 있었습니까? 저 북한 인권 운동단체들 빼고는 이제 와가지고 지금 또 다른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탄핵 보수 세력들이 원했던 거는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을 만나면은 이건 야합이다. 너희 야합하지 마라. 그래서 문재인을 조인트를 까줘서 문재인이 흔들리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보수 정치권에서 전부 다 탄핵 세력이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당대표 홍준표 그 탄핵 세력하고 똑같은 자죠. 원내대표 김성태 탄핵 세력의 주역이죠. 대변인 장제원 탄핵의 앞잡이죠. 뭐 한두 명이에요 지금 이쪽이 다. 탄핵 세력이 다 보수 정치권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트럼프 힘을 빌려서 문재인 연방제 세력을 제압하고 내각제로 가서 남한만 영구 집권 해먹겠다라는 게 이 탄핵 세력의 원래 그린 그림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끝까지 납북자나 국군포로나 얘기를 안 떠드는 거예요. 납북자 국군포로 귀한 얘기는 일본 상케이의 주장처럼 북한의 테러국으로서의 이빨을 뽑는 작업이니까 북한 개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안 떠들었잖아요. 홍준표 문재인 만나서도 안 떠들었잖아요. 이슈 하나도 못 만들었죠. 이제 와서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떠드니까 누가 들어주냔 말입니다. 트집 잡는 것밖에 더 돼요. 일본이 지금 납북자 다 떠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계속 해왔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탄핵 세력들. 이미 한마디로 운전석을 놓치니까 지금 그 분풀이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는데, 아니, 뭐, 그 사람들이 트럼프 비판한다고 뭐, 영향은 없지만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대한민국의 보수적 국민들이 완전히 오판하게 만든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판하게 만들어서 탄핵을 완철시켰듯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걸 흔들면은 나중에 김정은이를 붕괴시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처리할 세력이 없네. 이것들은 그냥 대충 남한만 잡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는 영구 분단주의자. 존 볼턴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북핵 해결의 최종점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것이다. 근데 그 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 눈에는. 지금 이자들 하는 짓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북한을 대한민국에 넘기지 않고 유엔을 통해서 일본과 호주가 관리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정은 좋아요 78%가 나오는데 보수까지도 이러기 때문에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제기하고 북한에다가 사찰단을 계속 어떻게 해서라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북한 자체를 다 뒤바꿔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뜻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을 안에서 남한만 갖고 내각제로 해먹을 놈들이 그걸 보이겠어요? 그 움직임이? 전혀 안 보이죠. 저도 헛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 자신의 책을 보면은 좀 고립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금 이 각 세계에서 풀던 일을 보면은 이 사람은 미국의 가치관으로 전 세계를 재편하겠다. 그리고 G2라고 사기치는 중국을 끝장내겠다. 이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 고립주의자가 아니에요, 전혀. 전혀 고립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쭉 움직일 때 북한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려면 일단 미국이 북에 들어가서 설치해야 되겠다. 해집어야 되겠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그 목표가 중국을 깨고 한반도를 중국 깨는 전쟁기지로 만들겠다는 거라면은 지금 트럼프의 행동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제 눈에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호구 잘 부술려서 우리 인이 잘해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데리고 나와라. 김정은이 안 나오면 너 죽는다고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다 보니까 문재인이한테 우리 인이 잘해 그래가지고 뭔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일단 불려 나오는데 트럼프가 너무 설쳐돼가지고 김정은이가 판을 깨면은 이거 큰일 날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판 깨면은 배신당했다 이래가지고 치면 되는 거고 판 안 깨면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들어가려니까 나는 김정은이 안 믿는다. 저놈은 사기칠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나요? 아 김정은이 지금 바뀌었다. 비핵화 의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야 되는 거지. 저놈은 지금
폐기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고요? 만나서 일단 이 손잡아가지고 도장을 찍게 만들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깨지면은 이놈들이 나를 속였다 해가지고 뭐 해상 포위하든지 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트럼프 태도가. 그럼 이 사람들에게 왜 안 보이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박 대통령이 뭐 하다가 탄핵당했습니까? 통일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근데 이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남한만 가지고 먹고 북한은 뭐 하든지 말든지 슬쩍슬쩍 이제 그냥 대치하는 척하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 김정은이가 연방제 통일이 돼도 이자들은 고안해서 내각제로 해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딱 참새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봉황의 뜻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자들은 참새의 뜻만 가지고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죠. 아주 트럼프가 이상해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한반도의 변혁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됩니다. 문재인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한반도를 전면 개편해서 중국을 쪼개는 최전방 기지로 쓰게 되려면요. 이런 보수 세력들,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진실을 덮고 은폐하고 허위 선동해대는 이런 세력들도 안 돼요.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대한민국 재개조, 완전 개조가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거대한 흐름을 반길 수가 없겠죠. 일단 내면적으로는. 그걸 반길 만한 사람들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 손석희 태블릿 조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달이면은 조작이 다 드러났어요. 12월 달에. 물론 그 뒤로 국가수 보고서가 나와서 완전히 확인됐지만은 논리적으로 태블릿 PC는 최순실께 될 수 없다는 게 12월 달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탄핵을 멈추고 손석희를 잡고 그럼 박 대통령이 뇌물 안 먹었다는 것도 그때도 다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그거 가결했을 때 억지로 뇌물을 집어넣었지만은 검찰 수사에서는 뇌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뇌물을 못 꺼냈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추스려서 1년 동안 바로 이 북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풀어나가면서 세력화했었을 때 문재인이한테 정권 넘겨준다? 왜 넘겨줍니까? 이제 이슈가 바뀌는데 충분히 박 대통령을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자유통일 세력 집권을 저는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탄핵만 안 시켰으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렇게 진실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기질이 전혀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뒤통수 치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에게 정권을 넘겨줬고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이 문재인과 야합했죠. 탄핵 세력, 보수파리 탄핵 세력이 결국 문재인 정권 만들어서 문재인과 손잡고 탄핵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야합해놓고 본인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문재인과 야합한다고 또 음해가 들어갑니다. 체질이에요, 체질.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함께 견디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자기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침 뱉고 덮어 씌우고 이게 체질화된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맹비난을 퍼붓는 걸 보고 이 박 대통령 탄핵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기질을 가진 자들이 탄핵을 한 거죠. 그리고 남북 문제도 북한을 진짜 해방시키고 자유통일로 중국까지 쪼개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 핑계대고 남한 권력 잡아서 그걸로 평생 내각제로 해먹겠다는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참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데 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 세력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결정적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또다시 탄핵 때의 뒤통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
잘 골라보세요. 뭐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한다, 트럼프가 핵동결한다, 그런 거 보지도 마십시오. 그거 보고 괜히 걱정하다가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 전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 TV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